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제가 벌써 두 번째 것까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3편입니다.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무슨 주택 양도하는데 세금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시는데 세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주택 관련 양도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관련 사례나 이제 세법 해석, 예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한 거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은 농어촌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상속주택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요새 좀 핫하죠.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농어촌 주택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이건 내가 취득하고 싶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일반 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번 강의 영상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31번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농어촌 주택은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농어촌 주택을 하나 더 추가로 취득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여기는 농어촌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서입니다. 반드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되고 농어촌 주택을 나중에 취득해야 돼요. 이 내용을 알고 얘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일반 주택을 취득했네요. 반대네요. 나중에 취득한 일반 주택 먼저 팔 때 비과세 될까요? 반대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 중 귀농주택일 때는 귀농 전 보유하던 일반 주택 중 비과세 적용을 받는 최초 1주택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의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 양도할 때 일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다. 중요한 단어 귀농 전, 농어촌 주택 취득 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입니다. 동일 세대 간 농어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 농어촌 주택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이거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농어촌 주택 요건에 맞는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랬을 때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못 받죠. 왜냐면 순서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꼼수를 쓰느냐, 뭐 꼼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네요. 이 농어촌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같은 세대죠.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예요. 배우자를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내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게 되기 때문에 요거 일반 팔 때 비과세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이거 당연히 주택 관련해서는 세대를 기준으로 취득 시기 등을 판단한다 그랬죠. 농어촌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했으면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는 수중자죠. 증여자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시점을 농어촌 주택의 취득 시기로 보기 때문에 요거 비과세 안 된다는 겁니다. 33번입니다. 내용이 많아져서 지울게요. 33번은 농어촌 주택 해당 여부 판정 시 주택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요건들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지분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각각 등기가 따로 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따로 팔 수 있고 토지 따로 팔 수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세법에서 여러 요건 판단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든 아니면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든 그 주택 전체의 이제 가격이나 면적을 가지고
세법의 요건들을 판단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다만 요 날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면적 요건은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취득 당시,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에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은 없고, 그리고 이걸 취득한 다음에 내가 증축하거나 뭐 토지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35번입니다. 35번부터는 이제 상속주택 관련이에요. 상속주택도 복잡하죠.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특히 상속주택 여러 개 상속받았을 때 이제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순위 상속주택, 요거 유일한 상속주택, 유일한 상속주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되는지, 이거는 이 날짜를 보셔야 돼요. 2023년 2월 15일 날짜가 중요하고, 이거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주택의 취득 시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2023년 2월 16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내가 일반주택을 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상속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요게 상속주택이에요. 상속주택은 언제 취득하냐면 상속 개시일, 요거 등기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이에요. 이제 사망일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상속주택 취득 당시에 일반주택이 있네요. 그럼 이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느냐?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러니까 먼저 사망일이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일반주택을 따로 샀습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그냥 산 거죠. 그랬을 때 일반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느냐? 일반주택 2023년 2월 16일, 이거 벌써 9년도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취득하는 주택은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번입니다. 요것도 좀 지울게요. 이게 참 상속주택이 시옷이 두 개가 있어서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뭐 선순위, 뭐 상속주택,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시옷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건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이거 일반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는 규정이 하나도 없나요? 라는 문제이고, 요거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취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일반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아무 주택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을 상속 개시일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해서 갖고 있어야 그 일반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선순위 상속주택, 유일한 상속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이제 사망하신 분께서 주택을 하나만 상속을 했다면 당연히 그게 유일한 상속주택이 되겠죠. 근데 주택이 여러 개이신 분이 있어요. 애초에 다주택자이신 상황에서 그 다주택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유일한 상속주택,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속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판정하는 기준이고, 그때 판정하는 기준 첫 번째 1순위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보통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전부를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취득일자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이 주택들을 한꺼번에 다 산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1번에서
유일한 상속주택은 결정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주택을 이제 같은 날 샀어요. 같은 날 사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보통 2번까지 하면은 유일한 상속주택이 뭔지 결정이 됩니다. 38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상속주택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라고 볼게요. 요 주택 하나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요 세 사람이 형제 자매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3분의 1씩 다 받았어요. 이런 경우 많죠. 그랬을 때 요거 선순위 상속주택, 유일한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이거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 주택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소수 지분자들은 애초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내려줬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예를 들어서 A가 3분의 1이 아니고 뭐 2분의 1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상속주택은 A의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상속 지분이 똑같아요. 똑같이 3분의 1씩이라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거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연장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가장 나이 많은 형제 자매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자가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39번부터는 이제 좀 사례가 들어가는데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도 물론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세법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법 해석이 그렇게 나온 거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 한 개와 동일한 피상속인, 여기서 중요한 거 동일한 피상속인.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 있어요. 애초에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던 거죠. 그랬을 때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별도 세대 남한테 먼저 증여를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일반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 일반주택 하나 남았고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 남았을 때 이거 일반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냐의 문제예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건 다 처분하고 남은 게 일반주택 한 개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인데 이 일반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죠.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법 해석과 세법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40번입니다.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일반 주택 한 개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39번과 다른 거, 피상속인이 다르다는 거죠. 피상속인이 달라도 상속주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명으로부터만 상속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공동상속주택 한 개를 과세로 양도하고, 이거 당연히 과세 양도겠죠.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이거를 최종 1주택으로 남겨놓지 않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로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일반주택과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딱 이렇게만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다른 건 뭐냐? 다른 피상속인이라는 거. 그것만 다른데 똑같은 상황에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피상속인이 다르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세법이 마찬가지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41번입니다. 일반 주택 1개, 부친에게 상속받은 주택 1개, 배우자가 장인한테 상속받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1개. 정말 시옷이 많습니다. 발음하기 어렵네요. 가 있을 때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내가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배우자, 장인도 이제 사망을 하시면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배우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주택이 최종적으로 2개가 우리 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당연히 상속주택 상속해준 자 다르겠죠. 다른 피상속인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주택 이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 되냐? 결론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구나. 근데 이 사례가 나의 상황과 똑같다. 그러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42번입니다. 일반 주택 1개와 소수 지분 공동 상속주택이 2개예요. 일반 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애초에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한테 넘어갔고, 그게 넘어갔다라 그래서 뭐 특별히 더 혜택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애초에 다주택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택 양도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43번입니다. 원래는 제가 상속주택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44번부터는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뭐 분양권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겠죠. 누가 봐도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내용도 세법 해석과 예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5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이번 영상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이번 영상은 상속주택까지만 할 건데 갑자기 43번에 일시적 이주택 관련 내용이 들어와서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상태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 종전주택을 누구한테 양도하느냐? 동일 세대원한테 양도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 주택의 소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에 양도하게 되면 내가 일시적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내용이죠. 일시적 2주택 상태에 있는 세대가 종전주택을 뭐 배우자나 뭐 자녀와 같이 동일 세대원한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3편 영상은 농어촌 주택과 상속주택 이렇게 살펴본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4편에서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시작을 해서 59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